이번 강좌는 라우팅 테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라우터가 지난 강좌에서는 이제 라우터의 어떤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기본적인 기능, 그리고 기본적인 명령어에 대해서 수업을 했는데, 그 라우터라는 이 장비가 네트워크 구성하고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라우터가 하는 그 대부분의 그 기능이나 역할은 이 그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것,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을 생성하고, 라우터에서 라우팅 테이블을 생성하고, 그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라우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라우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네트워크 구성이나 관리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원하는 필요한 기능을 설정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자, 라우터가 이제 하는 그 기본 기능이 있어요. 그 왜 라우터라는 게 어떤 역할을 네트워크에서 수행하는가. 크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이제 두 가지를 보죠. 하나는 스위칭이고, 하나는 라우팅인데, 하나 스위칭은 뭐냐면, 근데 우리가 네트워크 기준에 봤었지만, 그 라우터라는 장비는 이 네트워크하고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해주는 장비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라우터라는 장비의 각 포트에는 케이블을 연결해서 라우터를 연결하거나 스위치를 연결해서 다른 네트워크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 또는 연동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라우터는 이 하나하나의 포트마다 다른 네트워크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라우터가 하는 일은 뭐냐면 스위칭이라는 걸 해요. 왜냐면 하나의 포트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나머지 다른 포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어떤 포트로 데이터를 이렇게 넘겨주어야 이 데이터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잘 갈까, 그걸 라우터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필요한 포트로 이렇게 넘겨주어야 돼요. 그 넘겨주는 걸 우리는 스위칭이라고 그래요. 스위칭. 그 하나의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그 포트와 이 데이터가 나가야 될 여러 개의 포트 중에 하나로 매핑을 시켜줘서 그 나가야 되는 그 포트로 데이터가 잘 나갈 수 있게 연결해 주는 거, 매핑 시켜주는 거, 이걸 스위칭이라고 한다. 이런 스위칭은 라우터도 하지만 물론 스위치도 그 기능을 해요. 근데 라우터는 스위치가 하는 모든 기능도 하고 그 이외에 나머지 기능도 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스위칭이라는 기능이에요. 매핑을 해주는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라우팅이라는 기능도 해요. 라우팅이라는 건 뭐냐면 그 목적, 말 그대로 그 어떤 데이터가 어느 한 네트워크에서 출발해서 다른 네트워크로 이렇게 전송이 돼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도착해야 될 그 네트워크를 우리는 목적지라고 해요. 그리고 데이터가 처음에 출발하는 그 네트워크, 거기를 이제 출발지라고 해요. 또는 근원지라고도 이제 번역을 하는데, 출발지가 됐든 근원지가 됐든 이 소스라고 하는데, 이 소스에서 목적지까지, 이걸 영어로는 이제 destination이라고 하는데, 소스 네트워크에서 destination 네트워크까지 이렇게 데이터가 전송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럼 중간에 이제 라우터를 하나를 경유할 수도 있고 라우터를 여러 개 경유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라우터를 경유할 때 이 라우터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데이터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 네트워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그쪽 네트워크로 갈 수 있도록 스위칭을 해주겠죠. 스위칭을 하려면 그 목적지 네트워크가 어느 포트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얘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 경로를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로 가려면
여러 개의 포트 중에 어느 포트로 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경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네트워크로 가려면 뭐 1번 S0 포트로 가야 되는지 S1 포트로 가야 되는지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걸 라우터가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어쨌든, 그 경로까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경로가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서클 형태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반드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경로에서 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어느 경로를 가야 가장 최적의 경로로 갈 수 있는지. 그 최적의 경로라는 건 코스트 경비를 따지는데 속도가 될 수도 있고 거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관리자가 나름대로의 코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딱 정하게 되면 하여튼 최적의 경로로 가장 코스트가 낮은 경로를 관리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경로를 평가하고 수집해서 경로들을 분석해 가지고 최적 경로가 어떻게 가는 게 최적의 경로인지 라우터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데이터가 들어올 때 목적지 데이터로 가려면 어느 포트로 보내는 게 최적의 경로인지를 알고 있어야 그쪽으로 스위칭을 해주죠.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경로를 이제 분석을 해서 어느 포트로 가는 게 그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인지를 계속 꾸준하게 업데이트 해가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업데이트해서 그 알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이렇게 테이블, 데이터베이스를 쭉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이제 라우터는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기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다 이렇게 수집을 해서 각각의 네트워크별로 내가 어떤 경로로 가야 최적의 경로인지를 전부 다 관리를 해요. 그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해요. 그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해요. 전에 이제 우리가 그 스태틱이라고 해서 라우터 두 개 있고 라우터에는 이 라우터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말고 연결되지 않은 네트워크를 우리가 직접 인위적으로 입력한 적이 있었죠. 그건 뭐냐면 이 라우터한테 그 특정한 여러 네트워크들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들을 가려면 어디로 가라라고 다 알려줘야 되고 그러면 라우터가 각 네트워크별로 어느 경로로 가는 게 최적의 경로인지를 전부 다 테이블로 만들어 놔요. 그게 라우팅 테이블이에요. 라우터는 그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 놔야 돼요. 어떤 방법에 있었든지 그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 놔야 되고 나중에 그걸 어디에 쓰냐면 데이터가 도착했을 때 그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라우팅 테이블을 비교한 다음에 적절한 포트로 스위칭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라우터예요. 다시 돌아가면 라우터는 스위칭을 한다. 매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라우팅 정보를 관리한다. 라우팅 정보라는 건 라우팅 테이블을 관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데이터가 왔을 때 얘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A라는 네트워크로 가는데 A라는 네트워크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몇 번 포트로 보내는 게 가장 최적의 경로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포트로 보내주는 거죠. 만약 B 네트워크로 가는 데이터가 왔다 그러면 B 네트워크로 가려면 몇 번 포트로 보낸다. 이런 게 그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스위칭을 바로바로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라우팅 정보를 전부 다 관리하는 그 라우팅 테이블을 만든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스위칭 기능, 하나는 라우팅 기능. 라우팅 기능은 그 경로를 각 네트워크별로 어떤 경로를 보내줄 건지를 관리하는 그런 그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거, 그 경로를 설정해 주는 거, 그 라우팅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라우터에 대한 기본 기능. 아까 스위칭을 해주고 스위칭을 하기 위해서는 라우팅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경로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든다.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라우팅 테이블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라우터가 라우팅 테이블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죠.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스태틱 라우팅, 그러니까 스태틱으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 하나는
다이나믹하게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경로를 그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스태틱하게 라우팅을 할 거냐, 다이나믹하게 라우팅을 할 거냐,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라우팅 정보를 어떤 식으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 거냐, 스태틱으로 할 거냐, 다이나믹으로 할 거냐, 두 가지예요. 스태틱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전에도 우리가 했던 것처럼 관리자가 수동으로 일일이 네트워크를 입력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라우터한테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직접 손으로 입력을 해주는 방식, 이게 스태틱이에요. 스태틱이라는 건 수동이에요. 수동으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 그래서 수동으로 만든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라우팅을 해주면 이게 스태틱 라우팅이에요. 라우팅이라는 것은 경로를 설정해주는 그 역할을 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다이나믹 라우팅이라는 건 뭐냐면, 이 스태틱으로 이렇게 라우팅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이 네트워크라는 게 내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관리자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도 있지만 관리자가 모르는 네트워크도 엄청 많이 있겠죠. 다 알 수는 없지. 그런데 그런 네트워크를 전부 다 관리자가 다 수집해가지고 입력을 한다는 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 일종의 하나의 프로그램이야. 라우터에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라우팅 프로토콜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는 한 3가지 정도를 배울 텐데, 그 중에 하나를 다가 실행을 시켜요. 그리고 다른 라우터도 다 실행을 시켜요. 그러면 이런 그 라우팅 프로토콜이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정보를 자기네들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유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정보를 다른 라우터에 있는 라우팅 프로토콜에 알려주고, 또 반대로 다른 라우터에 동작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이 나한테도 네트워크 정보를 알려주면, 내 라우터에서는 다른 라우팅 프로토콜이 알려주는 네트워크 정보를 전부 다 수집을 해가지고 어느 방향에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지 전부 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그 기록된 걸 우리는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 쉽게 얘기해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네트워크 정보를 수집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이런 방식을 다이나믹 라우팅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다이나믹 라우팅을 하는 이 라우팅 프로토콜, 쉽게 얘기해서 이런 프로그램은 뭐가 있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번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우팅 테이블이 다 만들어지면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면 되냐면, 확인하는 명령어가 show ip route라는 이 명령어예요. show ip route라는 이 명령어를 실행을 시키면 이 라우터가 가지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을 이렇게 출력을 해줘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show ip route하고 명령을 하면 이렇게 보여요. 여기는 이제 태그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형태로 보인단 말이죠. 이게 라우팅 테이블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형식이 있어. 제일 앞에 이제 이런 그 코드가 하나씩 붙어 있고, 그 다음 네트워크 정보가 있고, 이 네트워크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 이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C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각각 코드의 의미가. 그래서 C로 되어 있으면 connected, 이 라우터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이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S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static이다. static이라는 것은 관리자가 직접 수동으로 입력한 그런 정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네트워크는 이런 방향에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도 뭐 I도 있고 R도 있고 뭐 N도 있고 B도 있고 D도 있고 쭉 이렇게 여기까지 다양하게 다 있어요. 이런 이 앞에 있는 코드를 보고 이 네트워크는 어떻게 해서 이 라우팅 테이블에 학습이 됐는지, 기록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이 네트워크로 가려면 이 방향으로 가면 되고,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라우팅 테이블이에요. 자, 그러면 자, 하나씩 보죠. 먼저 이제 스태틱 라우팅에 대해서 볼까요? 스태틱 라우팅은 우리가 이제 전에도 라우팅 테이블을 한번 네트워크 구성할 때 잠깐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잠깐 하면, 스태틱 라우팅은 수동으로 라우터에 입력해서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관리자가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라우터가 정확하게 네트워크를 다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이제 서로 통신이 되는 거예요. 한쪽이라도 틀리면 네트워크 정보를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신이 안 되겠죠. 그렇게 될 것이고, 왜냐면 그 데이터가 가는 건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서로 통신이 잘 이루어지려면 A라는 라우터에서도 네트워크 정보가 잘 입력이 돼야 되고 B라는 라우터에서도 네트워크 정보가 잘 입력이 돼야 돼요. 그래야 데이터가 가기도 하고 다시 응답이 오기도 하죠. 만일에 한쪽만 잘 되고 한쪽이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A는 잘했고 B는 잘 설정을 못하면, 처음에 A는 B 쪽하고 네트워크 통신하고 싶으면 이렇게 데이터가 가기는 잘 가지만 다시 돌아올 때는 네트워크 설정이 잘못되어 있어서 못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자, 그 다음 여기 설명은 좀 지금은 이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를 수집하려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동작을 안 하죠. 수동으로 입력하는 거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라우팅 자동으로 다이나믹하게 하면 라우팅 프로토콜에 동작을 하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고 계속 그렇게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할 텐데, 그렇게 하면 이 트래픽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계속 발생을 할 텐데, 스태틱은 관리자가 직접 설정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계속 뭔가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간에 불필요한 트래픽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역폭을 전략할 수 있어요. 대역폭을 전략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이 통신 케이블에, 통신 라인상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를 순수하게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불필요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대역폭이라는 것은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데이터가 없으니까는 데이터를 더 많이 주고받을 수 있겠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스태틱 라우팅 방식은 스톱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이건 뭐냐면, 스톱 네트워크는 뭐냐면 이런 B에 연결된 요 네트워크, B에 지금 네트워크가 요거 하나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A하고 연결된 네트워크 두 개가 있죠. 이제 그림상에서 보면. 그럼 B라는 이 라우터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정보를 A한테만 넘겨주면 돼. 다른 데 넘겨줄 데가 없죠. 근데 A는 B한테도 반대로, 이제 A 입장에서 보면 A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도 여기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B도 연결되어 있고, 그 외에 다른 그 외부 라우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A라는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를 보내야 될 곳이 이쪽 B쪽 방향도 있고, 위에 있는 라우터 방향도 있고, 아래에 있는 라우터 방향, 그 다음에 자기 네트워크도 방향 많이 있죠. 이렇게 많이 있는 네트워크는 그 스톱 네트워크라고 하지 않고, B와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정보를 딱 한 곳에만 알려줄 필요가 있는, 딱 한 곳에만 알려줘야 되는 그런 라우터 또는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라우터인데, 그런 네트워크를 우리는 스톱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스톱은 한쪽 코너에 박혀서 딱 하나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말하는 거예요. 스톱이라는 것은. 이런 데서는 스태틱으로 한다고 하기에는, 왜냐면 여러 데이터 정보를 네트워크 정보를 다 알 필요 없죠. 얘는 B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A하고만 통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A는 그렇지 않죠. B하고도 해야 되고 기타 다른 라우터하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스톱이 아니고, B 라우터의 경우는 스톱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딱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말이에요. 자, 이런 라우터에서는 스태틱으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한 곳에만 딱 지정해놓고 이쪽으로 무조건 보내면 되는 거죠. 굳이 다른 네트워크 정보를 얘가 주고받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불필요하게. 이런 스톱 네트워크에서는 스태틱으로 설정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설정하는 방식은 이제 전에도 했지만, 이런 명령어를 쓰면 돼요. IP 라우트라는 명령어를 해놓고 네트워크를 등록을 하는 거지. 내가 등록하려고 하는 네트워크가 있고, 이 네트워크를 가려면 이 방향으로 보내라. 이거 한 줄만 하면 이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는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로 가려면 이 방향으로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 명령 한 줄이 스태틱 방식으로 라우팅 테이블에 라우팅 정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설정 명령어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IP 라우트고, 내가 등록하려고 하는 네트워크,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 대한 마스크, 그리고 이 네트워크로 가려고 하는 인터페이스 이름 또는 IP 어드레스. 근데 인터페이스 이름은 이 라우터에 붙어있는 인터페이스 이름이고, 어드레스는 이 라우터에 연결되어 있는 상대방 라우터의 IP 어드레스.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줬죠. 이건 뒷부분에 또 구현할 때 또 설명을 해줄게요. 그리고 디스턴스를 기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퍼머넌트인지 아닌지도 기재할 수 있고, 이건 옵션이에요. 자, 이건 거리예요. 얼마나 거리가 몇 번이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이렇게 돌 건지, 이런 여부인데, 이거는 보통은 이제 설정을 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고급 과정에서 스페셜하게 이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부분까지는 굳이 이제 많이 다루진 않고, 이 앞부분 정도만 필수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예를 들어보죠. 실습을 한번 보죠. 이제 이렇게, 이거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건데, 한번 해보죠. 이렇게 그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제 보면은 라우터 두 대가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에 있어요. 이게 아마, 수원이었고, 이게 서울이었죠. 이렇게 해놓고, 네트워크는 여기 4개가 여기 있고, 위에 하나 있어요. 전부 5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210, 11.4번, 5번, 여기 6.0, 7.0, 여기는 8.0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인터페이스가 S0, S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걸 스태틱으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네트워크를 다 학습을 시킨 다음에 통신이 되게 하라. 이걸 지난 시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데다가 IP 어드레스 설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배웠으니까 넘어가고,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 쉽게 해서 네트워크를 등록하는 방법. 네트워크를 등록하면 라우팅 테이블이 만들어지니까, 네트워크를 등록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 부분만 보죠. 이 네트워크를 등록할 때 스태틱 라우팅으로 해보자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면 될까? 자, 왼쪽이 이제 서울이라고 해보죠. 이게 서울, 이걸 수원이라고 해보죠. 자, 서울에서 어떻게 설정하면 되냐면, 여기 IP 어드레스 설정하는 거 기본적으로 다 해두고, 다 한 상태에서 라우팅, 네트워크만 등록하는 거예요.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명령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가서 IP 라우터하고, 이 라우터가 지금 현재 여기 네트워크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4.0부터 8.0까지 5개 중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 4.0, 5.0, 8.0 요거를 제외하고, 얘는 이미 직접 연결되어 있으니까 알고 있어요.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모르는 네트워크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서울에 있는 라우터는 모르고 있는 네트워크가 이쪽에 있는 이 건너편 라우터에 숨어있는 네트워크는 몰라요.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네트워크는 모르는 네트워크니까 이런 네트워크 6.0하고 7.0을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려는 명령어가 이거예요. IP 라우터하고 6.0,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그 다음에 IP 라우터 7.0 서브넷 마스크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할 때는 뒤에다가 IP 어드레스를 이 네트워크로 가려고 하는 방향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줘야 돼요. 인터페이스를 적어줘야 되는 거죠. 인터페이스를 적어줘도 되고, 아니면 그 인터페이스에 연결되어 있는 상대방 라우터의 IP 어드레스를 적어줘도 돼요. 어쨌든 방향이니까. 여기는 인터페이스 이름을 적어줬어요. 인터페이스 이름은 여기 서울 입장에서 이 네트워크로 가려면 이 S0로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S0라고 해준 거예요. 만일에 인터페이스 이름을 안 적어주고 IP 어드레스를 적어주려면 여기 있는 S0를 적는 게 아니라 이 상대방에 있는 IP 어드레스 이쪽을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0.11.8.2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되겠죠. IP 어드레스를 적어줘도 되고, 그럼 상대방 거 인터페이스 이름을 적어줘도 되고, 근데 인터페이스 이름은 자기 거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어쨌든 여기는 인터페이스 이름을 적어줘서 네트워크 2개를 등록했어요. 네트워크 2개를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럼 이 2개가 라우팅 테이블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라우팅 테이블에 기록이 된다 하면 네트워크를 등록했다 이 얘기예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서울에서 했으면 수원에서도 해야 돼요. 왜냐면 데이터가 가기도 하지만 다시 오기도 해야 되니까 맞은편에서도 똑같이 등록을 해줘야 통신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송수신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건너편에서는 수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수원에서는 지금 직접 연결되는 네트워크 6.0, 7.0, 8.0 요걸 제외한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네트워크를 알려줘야 돼요. 그게 4.0이나 5.0이에요.
4.0, 5.0을 서브넷 마스크가 해주고 그쪽으로 가기 위한 방향, 여기도 인터페이스 이름을 해줄 거면 자기 거에 대한 인터페이스 이름을 해주면 되고, 만일 인터페이스 이름 안 하고 난 IP 어드레스를 적고 싶다 그러면 여기 건너편에 있는 상대방의 IP 어드레스 11.8.1, 11.8.1, 11.8.1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네트워크로 가려면 이쪽 인터페이스를 가거나 아니면 이쪽 IP 어드레스를 보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두 개로 해서 두 번 명령을 실행을 시켜서 등록, 네트워크 두 개를 등록을 하면 라우팅 테이블에 두 개가 레코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이 서울의 라우터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봤어요. 쇼 IP 라우터 하면은 라우팅 테이블을 확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C로 되어 있는 거는 4.0, 5.0, 8.0은 커넥티드,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고 6.0, 7.0은 S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스태틱으로 등록이 된 거예요. 스태틱으로 등록이 됐다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뉴얼로 수동으로 직접 입력을 해서 여기다가 기록이 된 거다라는 거고, 그쪽으로 가려면 이쪽 방향으로 가면 그 네트워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여기까지는 설명이고